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식 불안 시간입니다. 오늘 불안의 X축, Y축 중에서 가로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에서의 가로축은 공경축인데 여기에는 억제, 방해, 당혹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됩니다. 억제, 증상 및 불안, 이것은 가로축이 아니라 이 사선축이에요. 사선축. 이것은 프로이드가 불안이란 주제에 대해 표현한 마지막 언급을 분석가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며 흔적을 남깁니다. 불안 앞에서는 어떠한 안전망도 없습니다. 불안이 문제일 때 그물망의 각 매듭은 불안이 놓인 그 빈 공간을 비워두는 한에서만 의미를 지닙니다. 불안이라는 빈 공간을 중심으로 주체의 현실적 실정성이 주는 희열을 유지할 수 있다. 주체의 실정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실정성이 주는 희열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안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불안이라는 빈 공간을 비워두는 한에서만 이 주체의 말하자면 현실적 실정성이라는 것은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뭐 이런 것이죠.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나는 뭘 잘한다, 나는 성격이 어떻다, 나는 인품이 어떻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 경험과 그 경험이 주는 희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불안이라는 이 텅 빈 공간을 유지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억제 증상, 불안이란 세 용어는 동일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락강 자신이 이 용어들을 계단식 줄 배열로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단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단식이죠. 이 계단식이라는 건 결국 사선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가로축이 공경축이에요. 그리고 이 세로축, 이것은 액션축이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축, 여기에 이제 억제 증상 불안이라는 용어를 놨어요. 이 세 가지 용어의 구조 사이의 차이를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은 결코 동일한 문맥이나 상황에서 동일한 용어로 사용될 수 없는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억제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운동 차원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억제와 관련해서 프로이드가 운동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억제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의 중단이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제는 단지 중단을 암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쉽게 억제는 제어 개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불안과 관련해 어려움의 축을 수평축에 그리고 움직임의 개념을 수직축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운 말이나 개념,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이론에 가려지지 않은 지상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불안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가로축은 어려움축이고 세로축은 운동축이에요. 움직임축. 그렇게 되어 있고 억제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운동 차원에 속한다. 그러나 운동 차원에 속하면서도 어려움 차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억제와 관련해서 프로이드가 운동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억제라는 게 왜 운동 차원에 속하느냐? 이거는 여기에는 억제는 운동의 중단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다가 동작이 멈출 때 그 멈춤도 역시 운동에 속하는 것이죠. 움직임에 속하는 것이죠. 움직임의 중단. 그렇다면 억제는 단지 중단을 암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쉽게 억제는 제어 개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운동의 제어. 왜 운동을 제어할까요? 그것은 불안 때문이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그것을 억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운동을 억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운동을 중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방해. 이제 어려움 축에는 억제, 방해, 당혹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방해 요소입니다.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증상입니다. 억제된다는 것은 박물관에 숨겨져 있는 증상입니다. 억제된다는 것은 그 무의식적 증상이에요. 이것은 무의식 안에 숨겨져 있는 증상, 그러니까 내재적 증상이고, 방해받는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이에요. 예. 즉 방해받는 것은 드러나는 증상이고 억제되는 것은 숨겨진 증상이다. 방해란 말은 임페디카레, 즉 덫에 걸리다라는 의미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것이 억제고, 그 다음에 이 방해라는 것은 덫에 걸리다는 뜻인데, 이것은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방해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억제와 좀 다르죠? 억제는 이건 운동의 중단, 기본적으로 운동의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방해라는 것은 이거는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체를 방해한다. 주체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에 가까워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해를 증상과 같은 열에 배치합니다. 즉 공경열, 어려움 열에 배치하는 것이죠. 가로축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상은 이 대각선에서도 중간에 있습니다. 예, 방해도 역시 중간에 있죠. 같은 축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덫은 자기애적인 포획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근은 자기애적으로 투자된 상태로 남는다. 그러니까 상상적 남근이 되는 것이죠. 자기애적인 남근은 상상적인 것이죠. 이로 인해 거울상에서 생기는 균열. 예, 거울상이 이게 말하자면 상상적 남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거울상이 생기는 이 시기에도 균열이 있다는 것,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이죠. 상징계에서 거세라고 불리는 기표와의 작용에 구체적 지지와 재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상이 생길 때, 생후 6개월 정도에 거울상 이미지가 생길 때 이제 여기서 소타자가 이제 생성되는데, 이것은 이 자기애적인, 자가성애적인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이때에 가진 이 소타자 이미지로서의 남근 또는 거울상의 이미지로서의 남근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적 남근이죠. 허구적인 남근이에요. 허상의 남근이죠. 근데 이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세라고 불리는 기표화 작용에 구체적인 지지와 재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세라고 불리는 기표화 작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미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작용, 의미연쇄, 이거에다가 구체적인 지지와 재료를 제공하게 된다. 왜 그래요? 거울상에서 생긴 이 균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거울상에서 생긴 균열, 요게 없다면은 이 상상적 남근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상이라는 상상적 남근에서 생기는 이 균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이 신체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균열이 바로 어디로 밀어붙이느냐? 이 상징계의 거세를 향한 방향으로 주체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화 작용에 구체적 지지와 재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의미작용의 의미연쇄의 장으로 주체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요게 거울상에서 생기는 균열의 긍정적 기능의 차원입니다. 문제는 이 방해가 주체가 쾌락적으로 나아가려는 동일한 움직임 속에서 거울상과 자신의 이미지에 의해 스스로 포획되며 내밀한 균열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덫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균열을 지각하면서 이 오이디푸스의 거세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만 3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 거울상 이미지에 포획되는 방향으로 그냥 꽉 묶어둔다면 이것은 바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애적 포획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획하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덫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상징계로 나가는 게 두렵죠. 두려운데 자신의 그 상상적 덫 안에 포획되어 있는 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스스로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해라는 의미입니다. 방해.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방해. 덫에 갇히다. 상상적 이미지의 덫에 갇히다. 억제, 방해. 그 다음 세 번째가 당혹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생생한 경험의 밑바닥으로 문제의 우스꽝스러운 심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어입니다. 당혹. 당혹이란 바로 그 막대 처진 주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슬래시 S죠. 슬래시 S. 결여된 주체. 예. 사람은 자신의 결여에 대면할 때 당혹하는 것이죠. 임바르시아레라는 말, 이거는 바로 그 막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당혹의 살아있는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를 때 이게 당혹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무언가 뒤를 찾게 됩니다. 이 막대의 경험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막대의 경험, 그러니까 이 결의의 경험이죠. 결의의 경험이 핵심이다 이거죠. 스페인어로 엠바라짜다라는 것은 당황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막대의 또 다른 형태로 간주된다. 즉 매우 의미심장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의 차원, 즉 공경의 차원, 가로축, 수평축이죠. 첫 번째 수평열은 억제로 시작해서 방해를 거쳐 결국 당혹이라는 가벼운 형태의 불안에 이릅니다. 이렇게 불안에서의 그 가로축, 어려움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거세의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움직임이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저지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 바로 거세를 향해서 진행하는 방향에 움직임이 정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는 거세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덫에 걸리는 거죠. 상상적 이미지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빗금쳐진 주체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빗금쳐진 주체를 발견하게 될 때, 즉 자신의 아주 형편없는 그 취약성을 발견하게 될 때 아이가 그때 당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안에서의 그 주체의 공경축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고 할까, 좀 피상적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은 결국은 그 불안에 있어서의 그 억제, 방해, 당혹이 불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그 세로축이 나오겠죠. 예, 수직축이 나올 겁니다. 예, 거기서 또 불안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